이게 남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또 남 이야기가 재밌거든요. 특히 남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우리 드라마 보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재벌 이야기, 재벌과 연예인들 뭐 이혼 이야기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뭐 기업 오너 리스크 이야기도 나옵니다. 재벌 맞아요. 회장님들 네. 이혼하면서 최근에 또 SK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사례 재벌 최근에는 이제 SK만 생각이 나는데 네. 다른 사례들이 또 더 있는지 그렇죠.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, 최근에 이 SK의 이혼전 같은 경우는 세계 이혼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세상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가 이 재산 분할의 가장 큰 쟁점이었고, 이 주식이 분할 대상에 재산에 포함되게 되면 천문학적인 이 분할금이 지급되는 것은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에 따라서 시세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. 그리고 세금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물로 주식을 그냥 분할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이 들어가지가 않는데요. 그냥 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분할의 경우에는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주식 명의 이전으로 끝날 문제인데, 이것을 금전으로 지급해야 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금전으로 지급해야 될 경우에는 최 회장이 1조 원 넘는 현금이 없잖아요. 그러다 그렇죠. 보면 결국에는 보유 주식을 팔거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이렇게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,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게 불리한 점이, 이럴 경우에는 양쪽에서 뭐 세금을 일단 내야 되니까 불리한 부분들이 있고요.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 판결이 최태원 회장 쪽에 불리하게 그 노관장의 승리로 일단 네. 판정승으로 결과가 나왔었는데, 그날 당일에 이 지주사 SK의 주가가 빠졌어요. 맞았어요. 네, 이유인즉슨 블록딜 우려. 그러니까 시장에서 블록딜이라 함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. 네네. 근데 1조 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하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그 물량을 내놓으면서 소화할 수도 없을 테고, 그리고 이 자금을 제공해야 되는 기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최 회장이 패소하게 될 경우에는 블록딜이 이루어질 것이고, 그럴 때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,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당일에는 SK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금세 회복은 됐어요. 그래서 뭐 이것이 계속 가는 이슈는 아니었고요. 당시에 그 발표된 시간 전후로 해서 출렁거림이 상당히 큰 분봉의 상태를 보여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었고,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이 있습니다. 뭐예요? SK보다 더 큰 우리나라의 재벌가 삼성 맞습니다. 사실 생각해보면 이재용 회장도 돌싱이시잖아요.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당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였습니다. 이건희 회장, 고 이건희 회장 있으실 때였으니까 그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였고요. 그리고 워낙에 이 배우자분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. 그쵸. 네. 대상그룹 명예회장 큰딸인 임세령 씨. 맞아요. 지금은 또 이정재 씨의 피양새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임세령 씨는 맞아요. 대상그룹과 또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세상을 상당히 떠들썩하게 했습니다. 그때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금액이 5천억 원대의 규모였어요. 근데 그쵸. 그때 상황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물론 절대 금액으로는 지금 1조 원대랑 뭐 5천억 원대랑 다르긴 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역시도 세계의 이혼이다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, 게다가 두 대기업이 얽혀 있는 소송이어서 더욱더 관심이 모아졌습니다. 그런데 이날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, 뭐 어떤 발표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기한 날요, 대상홀딩스 주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. 왜요? 그래서 대상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홀딩스의 아래에 있는 대상도 그날 5%나 급등을 했습니다. 그런데 또 이재용 전무, 당시의 전무가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근무를 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1.7% 정도 하락을 했어요. 이게 왜 그랬냐면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임세령 씨가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대상그룹의 이득이다.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. 거액의 위자료 때문에요? 뿐만 아니라 이 임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대상홀딩스 2대 주주였습니다. 지분이 20%나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뭔가 저는 상식적으로 대상이 삼성과 척을 지면 안 좋지 않을까라는
라는 저도 생각이 그렇게 있었거든요.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네. 일시적으로 워낙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뭔가 좀 이대주 뭐 이런 식으로 오너 리스크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 오너 플러스 알파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렇죠. 그런 오너 식으로 플러스네요. 네, 네.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상당히 특히나 대상그룹이라는 이 회사의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정말 없는 주식이거든요. 아, 대표적으로 그래요? 많이 안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시장에서도 해석할 때 별다른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대상그룹 주가가 이렇게 느닷없이 급등한 데는 이 이용권밖에 없다. 야.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. 그러면 그때 5천억을 지불했다는 거예요, 삼성이? 그때 지불 뭐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래 늘 그렇듯 아. 이슈가 딱 터졌을 땐 관심이 많지만 그 이후에는 유야무야 맞아요. 돼서 예. 저도 기억이 나요. 대상 주가 올랐다는 뉴스를 본 맞습니다. 기억이 나는데 와, 저 같으면은 그렇게 쉽게 못 줄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.